안녕하세요. 저는 강아지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지방에 있는 핀테크 기업에서 일을 했던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에 성공한 강아지라고 합니다. 어, 지금 개발 일을 한 지는 한 10개월 정도 됐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셀레스틴님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셀레스틴입니다. 저도 백엔드 1년 차,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다음 피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한 지 4개월 차밖에 안 된 신입 개발자고요. 직무는 백엔드 쪽을 하고 있고, 또 따로 서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직을 한 상태고, 서버 쪽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로이고요. 이 중에서는 가장 연차가 낮은 0년차, 0년 0개월 차에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마지막으로 무림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웹 개발을 거쳐서 앱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 박무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와,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또 안내 스크립트를 짰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요거 제가 읽을게요, 스크립트. 아, 아, 주니어 탤런트 쇼에서 나눈 이야기는 유튜브, 팟캐스트 등에 편집되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나 사연이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말씀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사연을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주니어 탤런트 쇼는 모든 유형의 주니어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성별, 연령, 직업, 인종,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배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을 경우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당 발언자의 내용을 제지 혹은 편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안내 드리면 저희 지금 스페이스 위에 공유된 트윗 보시면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 푸싱 링크 있어요. 여기에다가 실시간으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팟캐스트 진행하는 틈틈이 함께 질문에 대한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1부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저희 1부가 이제 저희 진행하는 요 패널들의 이제 나는 취업을 이렇게 했다. 요거를 안내해드리는 컨텐츠였죠. 네. 네, 요거를 저희가 이제 그래도 다들 취업 준비를 해 보신 적이 있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만의 팁을 쌓으셨을 거예요, 패널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마련하게 된 그 구성이고요. 요거 그러면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볼까요? 피님? 네, 그러면 저부터 한번 네.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서류 부분과 이제 두 번째 면접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이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류에서부터 통과를 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 엄청 왜 내가 서류 통과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서류를 썼을 때 보면은 기업이 바라는 기술 이력을 전혀 쓰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탈락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채용의 글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우대사항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술 이력은 무조건 저희가 가져가고 이력에도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우대사항도 저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가고 싶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 치면은 당연히 그 기술 스택에 맞게 본인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 부분이 있는데 면접에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도전적이고 또 의사 표현이 자신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어필을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흥미롭게 여기는 회사도 있겠지만 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의 잘못이라기보다 회사에서 바라는 기업의 인재상이 어떤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에는 크게 CS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공부를 했던 거는 계속 기록을 해주는 습관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정석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휘님께서는 이제 네. 서류에서 통과를 할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한지, 그리고 서류에서 통과하고 그 뒤에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제 어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네네. 음, 혹시 다른 분들은 없을까요? 셀레스티님? 네. 저도 휘님처럼, 서류랑 면접에서 제가 크게 티어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술 블로그를 취준할 때 되게 열심히 했었었던 편이어서 제가 자신 있었었던 기술 블로그 포스트의 경우, 제가 서류에 링크를 이렇게 달아서 뭐 제가 해결했었었던 에러라든지 아니면 잡았던 개념들 위주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서류에 포함을 시켜서 이력서를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신입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과 이제 문서화 짱짱 인재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회사에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좋게 봐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류상의 이런 기술 블로그 관련된 포스트들이 많으니까 이제 기술 블로그 포스트 기반으로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저도 좀 더 수월하고 재밌게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면접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면접 중에 메모를 많이 하고 저도 면접관님들께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입이고 그랬었으니까 모르는 개념이나 키워드가 많았었어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제가 모르는 것은 면접관님께 물어보고 면접관님의 대답을 메모해서 집 가서 다시 메모하고 공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기술 블로그랑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럼요. 그
기술 블로그를 쓸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또 요즘 TIL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TIL을 쓰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셀레스틴 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술 블로그에 올릴 만한 좋은 주제나 혹은 좋은 접근 방식이 있다면 어떤 건지, 혹은 그렇지 않은 이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거나 쓸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건지 혹시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도 아직 1년 차밖에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 블로그는 쓰면 쓸수록 좋은 것 같아요. TIL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글로 한번 작성을 함으로써 본인이 정리되는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위한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기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기술 블로그가 좀 더 임팩트 있게 면접관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에러 해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WS에서 뭐 이런 일이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주제도 되게 좋았고, 또는 뭐 MySQL 이렇게 해서 뭐 커넥트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러 해결뿐만 아니라, 제가 개발자로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어떤 개발자가 최종적으로 되고 싶은지, 그런 포스트를 한번 쓰면은, 자기 자신도 그러면서 좀 더 정리가 되는 것도 크기는 하지만, 면접관들도, 이런 친구라면은 이제 우리 기업 핏과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포스트도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셀레스틴 님이 쓰셨던 포스팅 중에 나 이거 정말 잘 썼어. 이게 자랑하고 싶으신 포스팅이 있다면 한두 개 정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스페이스에 공유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기술 블로그 쓰는 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힌트가 네, 많이 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기술 블로그. 혹시 다른 분들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리님? 저도 기술 블로그를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이제 국비 지원 학원에 갔더니 이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들었고, 그게 이제 취업 준비 때도 쓰고 지금까지 써가지고 되게 오래된 블로그가 되었는데, 그 취업할 때나 이직할 때나 이 기술 블로그를 하는 것 자체를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갔을 때도 기술 블로그에 올렸던 트러블 슈팅이나 이야기 같은 거를 물어봐 주시는 곳이 많았고, 기술 블로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거를 취업하고 나서 이제 동료들도 좋게 봐주셔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기술 블로그 말고 경쟁력 포인트로 했던 게 이제 가성비 좋은 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다른 신입분들에 비해서 평균 이하로 요구했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적어도 평균은 받으면서 일을 시작해야 됐고, 그 시작 연봉이 후에 미쳤던 연봉을 생각하면은 후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실력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취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공모전이나 외부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많은데 그것도 되게 좋게 봐주셨었어요.
그 기술 블로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 푸슝에 질문이 올라와 있어요. 기술 블로그의 지향점을 어디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개발 기록으로 잡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나의 개발 기록, 나의 성장 기록을 잡는 게 좋을지,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는 걸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무림님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이론 같은 거를 올리고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트러블 슈팅했던 경험 위주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는 저만 겪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겪는 거잖아요. 그 이론 같은 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어떤 특정 문제 해결점에 대해서는 몇 개 안 보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경쟁력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무리님 같은 경우는 개발 기록을 공유하셨지만 그게 사실상 정보 공유로 이어졌다라는 네. 그런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꼭 이론을 안 해도 되고 꼭 개발 기록을 안 해도 되니까 자기가 편한 방향으로 블로그 글을 계속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의 맞아요. 포인트는 꾸준함이네요. 네. 셀레스틴님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쓰셨어요? 저도 무림님 의견과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 말하면서 살짝 찔린 게 제가 취업한 다음에 기술 블로그에 글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근데 확실히 진짜 꾸준히 무엇이든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개발 기록, 정보 공유, 뭐 공부 기록 뭐 등등, 뭐 제 개발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걸 공유하고 싶은지만 성립이 된다면 그냥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공유한다는 게 무림님 말씀처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들으면서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저도 반성합니다. 블로그가 있지만 꾸준히 쓰지는 못했는데 가끔 면접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꾸준히를 결심을 하며 그러면 강아지님은 어떠실까요? 기술 블로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제 기술 블로그 얘기보다는 강아지님이 갖고 계셨던 어떤 취업의 포인트들 있는지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도 되게 슬픈 말인데요. 그 아까 무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성비 인력이어서 저도 약간 그 부분이 어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1차적으로는 어필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것저것 해보려는 노력 자체를 중요하게 봐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요거 하는 스페이스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면접 때 말씀드렸더니 되게 의욕이 있다? 열심히 하려고 한다? 약간 요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 좀 최근에 진행했던 면접이었는데, 그 면접을 진행하면서 좀 저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면접 과정에서. 그래서, 이건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편안한 마음으로, 피드백을 받고 좀 고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면접관 분들한테 좀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까요?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되게 많이 여쭤봤는데, 그것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적극적인 태도? 네,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근데 사실 피드백을 요청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네. 그 면접관들 입장에서 이게 네네. 특히나 1대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의 의견이 맞아야 되고 그게 자칫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면접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피드백을 주시는 걸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강아지님이 질문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셨는지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요게 이제 그 피드백이 이제 면접 과정이나 뭔가 제가 뭐 불합격을 했다면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을 요청을 드렸던 게 아니고, 요게 그 전에, 면접 전에 기술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 과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제가 만약에 지금은 제가 이 상태로 제출을 했지만 여기서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할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이런 부분은 이 기술을 써서 구현을 했는데 혹시 더 실무적으로 구현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거를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분들께서 조금은, 네, 답변하기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데, 저 네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를 보셨을 때 저를 음, 음. 어떤 사람이라고 짐작하셨나요? 어떤 이미지를 받으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를 면접에서 만나고 싶으셨나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드러나는 이미지를 파악하면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포트폴리오의 약점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럼 이제 반대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임팩트 있는 인상을 주지는 못한 포트폴리오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들었을 때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분을 채용하려고 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여러 회사에서 반복된다면, 지금 채용 시장에서 이러한 인재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좋은 것 음, 같아요. 음. 네. 지금 포시용을 보니까 아까 전에 이제 기술 블로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기술 블로그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추천은 조금 애매하고, 그 어떤 그 플랫폼에서 기술 블로그 쓰시고 있는지 궁금해요. 가볍게 이야기 나누기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블로그를 쓰는데 네네. 블로그 추천해요. 근데 네. 블로그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근데 네. 이제 저희 회사 기술 블로그를 제가 최근에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이제 GK 프레임워크를 쓰다가 이제 그 메타에서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도큐사우루스로 이전을 했는데 도큐사우루스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큐사우루스도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라서 그걸 이제 GitHub 페이지스랑 같이 붙여가지고 이전을 한 상태여서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좋아요. 꼭 공유드리고 아, 싶었어요. 모두 도큐사우루스를 하세요. 저도 그러면 언제 별로 넘어갈지 몰라요. 그러면 티스토리 같은 것도 써봤는데 그게 더 좋다 이런 거죠.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블로그가 이제 그 다른 분들 블로그 모음도 함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되게 좋았었었고, 제가 미디엄도 한때 고려를 하긴 했는데, 미디엄이 아무래도 아직 그 코드 스니핏을 넣는 게 조금,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마크다운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블로그를 더 선호하게 되어서 블로그로 계속 글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랑 벨로그를 둘 다 쓰고 있는데요. 각자의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고려했던 건 첫째는 네이버 블로그, 둘째는 티스토리, 셋째는 벨로그였어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일단 1차전에서 탈락했고요. 왜냐면 이미지가 좀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거 농담인데 이제 구글 네네. 검색 같은 거 할 때 티스토리가 훨씬 더 노출이 잘 되고 이게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기네 포털에서만 블로그 검색이 되게 잘 되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뭔가 네이버는 우리 블로그의 정보들을 보고 싶으면 우리 포털에서 검색해.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네이버 블로그 외의 것들 네이버 검색할 때 잘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보단 좀 더 구글에 노출이 되기 쉬운 티스토리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리고 사실 네이버 블로그는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거든요. 커스텀을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인상이 있었어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테마 같은 것들을 세팅을 이제 HTML을 건드려서 할 수 있는데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이미 그런 스킨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뭔가 좀 더 내 마음대로 세팅하고 싶고 쓰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탈락시켰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대외적인 이유고 사실 대내적인 이유는 기술 블로그를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다? 조금 이미지가 이상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제외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랑 벨로그 중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벨로그를 했던 이유는 벨로그의 그 마크다운 에디팅 방식이 되게 깔끔하고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티스토리 같은 경우도 에디터가 되게 잘 돼 있는데 근데 티스토리 에디터는 조금 마크다운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방식의 글쓰기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노션이나 마크다운으로 이제 기록을 했던 부분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해서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바로 올리기에는 벨로그가 훨씬 편하고 또 저는 개발 공부를 한 다음부터 마크다운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저랑 익숙한 방식으로 예, 그 작성을 하기 쉬운 벨로그를 선택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벨로그의 장점은 벨로그는 아직까지는 개발 이슈 중심으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벨로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되게 많은 이슈들이 다 개발과 관련된 IT와 관련된 얘기들을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쓰는 사람들의 풀이 티스토리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퀄리티 있는 글을 썼을 때 내 글이 벨로그 메인의 트렌딩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예전에 RT를 탔던 포스팅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제 친구들이 벨로그를 굉장히 꾸준히 쓰고 있는데, 트렌딩에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저풀이 굉장히 넓고, 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 메인에 올라가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내 글을 조금 더 잘 홍보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힐 수 있는 게 오히려 개발신으로 한정했을 때는 티스토리보다 벨로그가 훨씬 노출에 유리하다. 라는 부분 때문에 벨로그를 조금 더 추천하는 게 있고, 다만, 단점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되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오늘 내가 공부한 걸 열심히 썼어. 공유할 거야가 아니라 되게 전문적이고 세세한 방식으로 내 블로그를 관리하고 싶다면 티스토리가 훨씬 더 많은 툴들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면 벨로그 같은 경우는 이 포스트에 어제, 오늘 몇 명이 유입됐는지를 그래프로 제공해주지만 어떤 검색어를 가지고 유입했는지 혹은 뭐 메인에서 유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추적해서 제공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검색어 유입 같은 거나 유입 링크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뭐 어떤 에러를 검색하면서 많이 들어오는구나.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어떤 회사 면접 후기를 검색해서 많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세세하게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한 다음에, 아, 사람들이 면접 후기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 아, 나는 면접 후기를 좀 더 많이 올려야겠다. 라거나, 사람들이 JS, 자바스크립트를 검색을 많이 해서 오니까 난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자료를 더 많이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분석을 하고 전문적으로 섬세하게 블로그를 다루고 싶으시다면 아직까지는 티스토리가 제공하는 툴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벨로그는 아직 광고를 다는 기능이 없는데 티스토리는 광고를 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엄청 크게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광고를 달아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네이버 블로그랑 또 다른 지점인데 이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께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광고 수익이 사실 1년에 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이 아니라 이제 1년에 커피 2잔값 뭐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를 엄청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애드센스를 붙인다거나 여러 가지 커스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어떤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벨로그에 매일매일의 TIL 같은 것들을 조금 올리거나 내가 그때그때 이슈나 트러블 슈팅을 하거나 기록을 하는 걸 공유를 하고 얘네들을 이제 좀 더 잘 갈무리해서 티스토리에 다시 발행하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2개를 다 만들었는데 둘 다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쉽게 쓸 수 있는 블로그를 찾는 게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벨로그랑 티스토리를 좀 비교를 해보았어요. 완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거보다 자세하게 할 너무너무 수 있어? 좋은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금 푸슝에도 올라왔는데 기술 블로그에서 첫 번째로는 깃허브 블로그를 추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다양한 걸 시도하기에 되게 좋고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매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전 조금 더 이제 한번 깃허브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면 이것도 커스텀해보고 싶고 저것도 커스텀해보고 싶고 이거저거 만지다가 정작 포스팅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일단 맞아요, 계정을 맞아요. 만들 수 있는 걸로 가서 일단 써라. 일단 쓰고 나서 꾸준히 쓸 자신 있으면 그때 깃허브 블로그를 만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술 블로그 관련된 내용 캡처해가지고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한번 공유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제 그리고 이야기 기술 해도 되나요? 네, 네네. 말씀하세요. 저는 깃허브 블로그도 써보고 벨로그도 써보고 티스토리도 써본 상태로 지금 티스토리에 정착을 했거든요. 네. 네. 깃허브 블로그를 왜 못했었냐면 그 깃허브 블로그 만들 때 자체는 정말 개발 초보였어요. 그래서 깃허브 페이지는 만들었는데 지킬 세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팅만 한 달 동안 계속 조금씩 하다가 안 되겠다고 티스토리를 만들어서 했던 거고, 벨로그를 최근에 한번 만들어서 포스팅을 한 3개 하고서 벨로그를 지웠어요. 벨로그 왜요? 마크다운이라 되게 편했거든요. 그리고 요즘 마크다운으로 메모를 하고 있어서 메모가 포스팅으로 연결되는 건 참 좋았는데, 벨로그 하면 주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글을 써야 된다. 다들 썸네일로 멋진 글을 만든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문적인 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문적인 글보다는 트러블 슈팅 위주로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부담감 때문에 꾸준히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티스토리로 돌아왔고, 티스토리에서도 마크다운 에디터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벨로그만큼 정말 편하게 지원을 하진 않지만
이제 마크다운으로 메모를 했던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쓸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마크다운 에디터로 원래 하던 대로 꾸준하게 쓸 수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든 일단 쓸 수 있는 걸 쓰자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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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나에게 가장 친숙하고 부담 없이 당장 오늘이라도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쓰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추천도 추천이지만 다 한 번씩 써보면서 맞는 걸 찾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기업 기술 블로그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 만약에 본인이 기업 기술 블로그 관리자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경험자의 기업 말. 기술 블로그로는 아까 뭘 추천하셨죠? 저 도큐사우루스라는 메타에서 만든 오픈소스를 추천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기업 블로그는 도큐사우루스로, 네. 개인 블로그는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걸로 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푸숑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 요 질문은 지금 답변 드리기보다는 2부랑 3부를 하면서 조금 더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좋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8시 43분인데, 혹시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의 그 취업의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면서 이력서를 쓰고 있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유효한가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듣고 이제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를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다시 한 번만 들을 수 괜찮으실까요? 있을까요? 아직 질문은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이제 저는 아직 취업을 성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킬링 포인트야, 내 킬러 콘텐츠야 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네. 아닌지 헷갈려서 혹시 듣고 이제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 거예요.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써서 제출을 할 때 항상 그 회사에 맞춤이 되는 자기소개서 같은 걸 이제 2단락에서 3단락 정도를 써서 함께 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노션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맨 위에 저는 어떤 개발자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의 바로 아래에다가 뭐 예를 들면 거기에서 좀 더 빠르게 애자일하게 일하는 거를 강조하는 회사라고 하면은 저는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 고민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인턴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뭐 플랫폼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이거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업인 경우는 이제 제가 그 가치에 대해서 이런 점에서 이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점에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여기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지만 어떤 포트폴리오에 한마디씩 써서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가 될지 조금 궁금해서, 읽는 입장에서는 어떨지가 궁금해요. 클로이님 고민에
답변을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패널 분들 중에서? 맞춰서 제가 그냥 이제 확 뛰긴 해요. 음, 근데 만약에 그 바꾸다가 실수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회사 이름 잘못 입력한다거나 제 회사 가치에 맞지 맞아요. 않는 것을 할 때 그게 눈에 너무 확 띄어요. 차라리 음,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 포인트들인데 그 실수하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는 포인트더라고요. 음.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면접관 분들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 이력서를 봤을 때 우리 회사에 맞춤이 되어 있으면 조금 호감을 가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사말, 자기소개 그런 거를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추가하면 조금 더 어필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에자일하게 일을 하는 걸 즐깁니다. 좋아합니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라도 사례를 뭐 한두 가지라도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나는 에자일하게 일하는 거를 좋아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다만 고민이 되는 거. 그래서 보통은 이력서를 그냥 하나만 작성을 하셔가지고 막 10개 기업을 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맞춤 이력서를 쓰니까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 많아야 2개 정도 지원하게 되고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가 좀 고민돼요. 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였으면은 그냥 하나의 통일된 이력서로 이제 각각 서류 지원을 하고 이제 그 1차 기술 면접을 합격한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네. 크로이님께서 준비하셨었던 이제 그 회사에서 강조했었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그때 숙지를 해서 그때 이제 면접관들과 이제 대면으로 그런 부분을 어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임팩트가 다가오는 편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해서 좋게 봐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서류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면접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준비해서 갔었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즘에 준비해보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네. 진짜 가고 싶은 되게 그냥 내가 평소 잘 쓰는 서비스의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뭘 만들어 보고 있냐면, 이 회사 앱을 쓰면서, 근데 사실 앱이 다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네. QA 노트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되게 사소하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버티컬 온라인이 안 맞아.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아니면은 그냥 기능적으로 이걸 랜딩되는 것보다 여기로 랜딩되는 게 조금 더 사용자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같은 고민을 이제 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원할 때 낼 건 아닌데 이제 면접에 가게 됐을 때 면접에서 이제 더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 있을까요? 할 때 이제 요거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개발자로서 이 서비스를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은 이제 얘는 개발자인데 왜 기획자가 하는 일을 하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개발자를 뽑고 싶은 거지 디자이너나 기획자를 뽑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 혹시 면, 패널분들 중에서, 네, 강아지님 네, 말씀하세요. 면접 때 비슷한 질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뭐, 이제 그 회사의 서비스 중에서 뭐 개선할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고치면 좋을 것 같은 부분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 지금, 네, 그 준비해 주시는 거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 잘 모르겠어요. 그, 마지막에 뭐 이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때 이제 말씀드리기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조심해야 될까요? 물론 그게 되게, 내가 개발자로서, 그리고 그, 여기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으로서 이 도메인에 관심이 있다를 어필하기에는 좋지만, 네, 클로이님 의도하셨던 것처럼, 음, 결국에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서비스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마감 기한이 타이트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서 네, 그 수정하면 어떨까? 아니면 뭐 요렇게 개선하면 어떨까? 아니면 뭐 요런 방향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저라면 제 성격이라면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음, 회사에도 의사결정을 할 때의 사정이 있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몰랐던 부분이나 놓쳤던 오류라면은 좋겠지만, 알고 계셨던 음, 부분이라면 음, 음, 좀 조심스러워야 될 수 있겠네요. 음. 근데 요거는 이제 저의 의견이고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패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시 다른 의견 가지신 분 계실까요? 저는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물어보고, 이런 기능을 도입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고려해 보셨냐? 하면은 이제 뭐, 이런 기능이 있었었는데, 이제 뭐,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기능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도 있고, 뭐, 이러한 뭐,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러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었었는데, 그 부분을 저는 좋게 봐주셨었던 분이 더 많으셨어가지고, 저는 질문 드리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취준생의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어필하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괜찮죠? 네. 혹시 관련해서 더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나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푸슝에서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주니어 탤런트 쇼를 태그해서 트윗을 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푸슝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더 할 얘기가 없으면 혹시 이 정도로 1부를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와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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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희 지금 8시 55분인데 15분만 쉬고 잠깐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9시 10분에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저희 1부보다 2부에 훨씬 재밌는 얘기가 있을 테니까 같이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미리 얘기를 드리면 저희 예고했던 대로 주니어 테크리크루터 황혜경님께 패널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쉬고 물도 한 모금씩 드시고 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이스 떠나지 말고 계속 같이 해주세요.